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요 이론에 대해서 좀 깊이 보도록 하죠. 수요 이론에 대해서는요, 수요 증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수요 증가 요인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한 요인, 증가하거나 상승하는 경우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보시죠.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선호도가 상승한다.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뭐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고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가격이 아니라 어디가 포인트? 예상이 포인트인데 무슨 예상? 가격 상승 예상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예요. 그래서 가격 예상은 예상인데 무엇을 예상한다?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대체재 가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체재 가격. 자, 여러분 대체재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쉽게 설명드려보죠. 대체재 뭐? 꽁 대신 닭이다 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무엇이다? 내가 이것이 아니면 다른 재화를 소비할 수도 있다. 우리 뭐 콜라 대신 사이다. 그쵸?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오를 경우에 어떻게 된다? 대체재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재화가 만약에 콜라라고 하는 경우, 그쵸? 사이다라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슨 수요는 증가한다? 콜라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은 상승하거나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 무엇이다? 가격 상승 예상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 때 뭐가 된다?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은 꼭 꼼꼼하게 봐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보완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당연히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가 맞죠? 왜? 이자가 저렴하면 돈을 빌려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거래세도 당연히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가 많이 들면 거래한다 안 한다? 거래 안 하겠지만 거래세가 감소되면 뭐다? 거래가 활발해지므로 수요가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 세 가지 뭐다? 보완제, 가격, 이자율, 거래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완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즉 봅시다. 보완제 가격 우리는 치킨과 그쵸? 무엇을? 맥주를 같이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치킨 가격이 떨어지면 뭐다? 맥주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치맥은 무슨 관계다? 보완제 관계이다. 즉 함께 먹을 때 효용이 더 올라가는 것은 뭐다? 보완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의 가격이 떨어질 때 맥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왜? 치킨을 더 시켜 먹을 거니까. 치킨을 더 드실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대표적인 보완제 관계로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거래세는 당연히 하락해야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 보완제, 이자율, 거래세라고 해서 이, 거는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라고 좀 두 문자를 따서 가볍게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에 증가 상승한 경우 뭐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이렇게 그래서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오를 때,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 반드시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를 거듭해서 당부드립니다. 수요 증가 요인은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요 감소 요인. 수요 감소 요인은 좀 쉽죠? 뭐 반대로 보면 되는 거죠. 상승하는 경우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오르거나 거래세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 수요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수요는 줄어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치킨 가격이 엄청 비싸졌죠. 가격이 비싸지니까 뭐다? 맥주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킨 값이 너무 비싸니까 치킨과 함께 먹었던 맥주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자율과 거래세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요가 감소하겠죠. 왜요? 이자율이 높으면은 돈을 빌리거나 했을 때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거래세가 높은 경우에는 거래의 빈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제 가격, 이자율, 거래세가 상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감소 하락하는 경우는 뭐다? 소득, 선호도, 인구, 예상, 대체 가격. 뭐예요? 소, 선, 인, 예, 대. 요 5가지가 나올 때 하락하는 경우 뭐가 된다?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수요는 감소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선호도가 줄어들었어요.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가격 하락을 예상합니다.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고요. 대체 가격이 뭐예요?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왜? 대체 가격이 떨어지면 대체재를 많이 사겠죠. 대체재 사게 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수요 이론에서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이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수요 증가 요인에 반드시 힘을 주어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가지 나눠서 보시면 돼요. 소선인 예대, 보이거 이렇게. 소선인 예대가 상승하거나 증가할 때 수요는 증가하고 보완제 가격, 이자율, 거래세는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요 증가 요인을 확실하게 학습을 해주시면요. 수요 감소 요인은 해당 요인과 반대 요인이기 때문에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요인에 대해서 좀 학습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수요 증가 요인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 이론이 끝이 났고요. 이제 수요 이론보다 더 가벼운 공급 이론 잠깐만 보도록 하시죠. 공급 이론입니다. 공급은요, 아까 수요의 개념과 똑같이 무슨 개념이다? 유량의 개념이다. 플로우의 개념이고요. 무슨 개념?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시나 뭐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공급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런 것들이 뭐다?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 즉 공급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는 수요 이론에서 유량의 개념이고요,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뭐예요? 공급 이론에서 공급의 개념은 뭐다? 유량도 똑같고 사전적 개념도 똑같고 뭐도 같다? 유효 공급의 개념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유효 수요는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의사와 능력, 구매력이었죠. 그래서 의사가 뭐였다? 구매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뭐다? 유효 공급도 역시 뭐다? 의사와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무슨 력이었었어요? 구매력이었지만 유효 공급은 뭐예요? 공급 능력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해당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보는 것이 유효 공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뜻은 공통사항이죠. 뜻, 의사는 공통사항이고 수요는 뭐다? 수요는 뭐다? 구매력. 공급은 뭐다? 공급 능력이라는 것이 공급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토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공급 이론은 무엇이다?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 및 곡선 형태 보러 가시죠. 자, 관계입니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이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가격과 양이 있을 때 공곡선 어떻게 된다?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이다. 즉 뭐예요? 가격이 싸면 공급은 양은 적고 가격이 비쌀수록 뭐다? 공급량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뭐? 비례 관계입니다. 즉 뭐다? 비싸면 공급량이 많고 싸면 공급량이 적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돈 되면 팔고 돈이 안 되면 안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자 입장에 계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공급 이론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공급 이론은 철저합니다. 뭐요? 돈이 된다. 비싸면 판다 안 판다? 판다. 돈이 안 된다. 싸다.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공급 곡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해당 재화의 가격 나왔고요. 해당 재화는 아파트가 될 수도 주택이 될 수도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뭐예요? 공급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할 때는 곡선을 따라서 상향이동. 즉 왜? 우상향하는 거니까. 어떻게? 상향하는 거니까. 됐죠? 상향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감소할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감소니까 곡선을 따라 뭐? 하향이동하게 된다는 소리겠죠. 원래 점이 여기였고 증가하니까 상향, 감소하니까 하향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 역시 무슨 상의 점의 이동?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쵸?